시작하려고 하는데 너무 부담을 주셔가지고 네. 사실 오늘 긴장을 안 하고 오려고 했는데 막상 이렇게 어머님들께서 찾아주시는 모습 보니까 조금 앞에서부터 긴장이 되더라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 어머님들께 좀 좋은 내용 전달드릴 수 있도록 이야기 잘 해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 설명회를 위해서 저희가 2달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장님, 실장님, 그리고 고등부 담당해 주시는 각 선생님들까지 해당 PPT 자료 준비하면서 어머님들께서 지금 아이들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다들 아마 알고 계셔서 온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설명회는요 1부와 2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는 아까 앞에서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1부의 설명 진행을 맡은 성라균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김현정 수학학원에서 예비 고1 학생들, 그리고 고2 학생들, 그리고 현 고1 학생들까지 이렇게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1부에서 설명드릴 내용은 저는 이번 설명회를 준비하면서 어머님들께 어떠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할 것인가에 대해 가장 먼저 생각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점은 육하원칙에 따라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고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좀 가장 쉬운 내용은 누가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려고 하는 부분은 중2, 중1 어머님들께서 계신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래에 예비 고1이 될 친구들까지도 그 친구들이 준비해야 될 내용을 담았고 언제 해야 될 것인가 예비 고1 들어가는 지금 현 시점부터입니다. 지금 현 시점부터 준비를 해야 되고 어머님들께서 또는 우리 아이들이 결정을 늦출 때마다 시간만 길게 딜레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저희 김현정 수학학원에서 준비한 설명회이니만큼 김현정 수학학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을 것 같습니다. 1부에서 저는 무엇을 왜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룰 거고요. 앞에 어머님들 목차 보이실 텐데요. 혹여나 잘 안 보이시다면 저희 나눠드린 유인물에 이 PPT 자료가 그대로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부에서는 첫 번째, 고등학교 학습 환경,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고요. 그 다음은 입시의 시작, 우리 아이들 고등학교 올라가면 중학교 시험이랑은 다르죠. 첫 시험부터 수시라는 이름에 맞춰서 입시를 시작하게 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우리 아이들 고1 수학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반적으로 고등수학 자체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고요. 그리고 2부에서는 김동영 선생님께서 4번 챕터 고등학교별 부교재 및 시험 문제 분석, 아무래도 예비 고1 친구들이다 보니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고등학교를 어딜 가야 좋을지. 그래서 모든 학교들을 다 비교할 수는 없었지만 일부 학교들을 저희가 추려서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라는 걸 마련해 두었고요. 5번째는 저희 학원에서의 관리 방법. 저희는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고 있던 내용들을 토대로 준비했으며 마지막에는 예비고1 시간표로 이렇게 어머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마련을 해뒀습니다. 지금 현재 목차에는 없지만 마지막에 개인별 간담회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지금 저를 보고 싶어서 오신 어머님들도 있으실 수 있고요. 또는 다른 선생님들을 보고 싶어서 오신 어머님들도 있으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앞에서 인사드리면서 저희 반 어머님들 오시는 거 한 번씩 봤었는데요. 시간표 이후에 담당 원하시는 선생님들과 인사 나누고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고요. 혹은 절반 정도는 설명회를 듣기 위해서 참석하신 어머님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설명회를 토대로 이 학원 정말 좋은 것 같다. 이런 과정에 등록해보고 싶은데 이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인지 저희가 잘 알기 어렵잖아요. 그때 담당 선생님 맞춰서 이동하셔서 대화 나눠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각 담당 선생님 수업 영상은 저희 김현정 수학학원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어 있으니 참조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학습 환경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시작을 할 건데요. 어머님들 제가 실제로 아이들 수업하면서 종종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지금 숙제를 하고 있는데 새벽 1시, 2시까지 공부를 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사실 이 이야기를 하면 어머님들께서 되게 부러워하는 눈빛으로 쳐다볼 줄 알았는데 다들 공부를 잘하고 있는 아이들인 것 같아요. 그러면 한두 시까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실 예비고1이라는 타이틀이 붙었지 중학교 3학년 16살짜리 친구들이 1시까지 2시까지 공부를 해도 되는가? 그리고
대체 고등학교 수학이라는 내용이 얼마나 양이 많길래 이 친구들이 잠도 못 자면서까지 이 새벽을 다 쓰는가? 여기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요, 이 친구들이 새벽 1시, 2시까지 공부를 하는데 학원에서 들려오는 전화는 동일합니다. 안 끝났습니다, 숙제가. 다 안 돼 있습니다. 더 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들만 주로 들으실 텐데요. 어떻게 변화한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먼저 보려고 합니다. 어머님들께서 지금 왼쪽에 보시는 단어는요, 위에 카테고리 그대로 중학교 단원들입니다. 가장 윗단원 소인수분해와 두 번째 단원 정수와 유리수부터 시작을 해서요, 마지막에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고등학교 단원들은 대단원 다항식부터 시작해서 현 고1 친구들부터 변화된 과정입니다. 경우의 수와 행렬까지 추가가 되어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마 해당 단원들을 보고 알고 계시는 어머님들도 계실 수 있지만 아마 모르시는 어머님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실제로 단원수를 보면요, 중학교가 13단원이 있고요, 고등학교가 12단원이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과는 다르게 중학교 내용이 한 단원이 더 많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여드린 이 내용은요, 중학교는 전체입니다. 3년 내내 1학기 동안 배우는 모든 과정들을 다 써놨고요. 오른쪽은 고등학교 1학년 한 학기 동안, 즉 3개월 동안 배우는 내용입니다. 아이들이 원래는 한 학기에 4단원 정도만 이수했다면 지금 이 아이들은 12개의 단원을 모두 이수해야 됩니다. 심지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은요, 이 단원명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한 거는 아직 이야기하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배 이상 증가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실제로 아이들의 유형이 다양해진 것, 그리고 고등학교에 올라가게 되면서 내용이 심화되는 것까지 고려한다면 아이들이 느낄 체감 난이도는 3배뿐 아니라 4배, 5배까지도 진행이 될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방대해진 내용에 그 다음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요, 아이들이 고등수학을 많이 어려워해요. 정말 중학교 3학년 수학이랑 고등학교 1학년 수학 딱 1년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실제로 아마 어머님들 체감으로는 학원에서 먼저 선행으로 배우기 때문에 4개월 남짓, 6개월 남짓한 시간 차이일 텐데 급격하게 점수가 떨어지고요. 집에서는 아이들이 하기 싫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할 겁니다. 그러면 난이도는 또 어떻게 변화한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어머님들께서 내용을 아시더라도 모르시더라도 전혀 곡해가 되지 않게끔 든든한 내용을 준비하기 위해서 각 학교별 실제 기출문제들로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문항도 15번 정도 수준에 있는 문항들을 준비를 했고요.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해당 문제들을 평가했을 때 중학교 수준의, 고등학교 수준의 중하 난이도를 준비했습니다. 실제 어머님들께서 보고 계신 이 풀이는 중하 난이도입니다. 육안으로도 보실 수 있겠지만 중학교 문제와 고등학교 문제들은 풀이부터가 길이가 다릅니다. 실제 아까 말씀드렸던 양도 3배였는데요. 풀이 자체의 난이도도 3배로 올라가게 됩니다. 단순하게 줄수로만 비교를 한 거고요. 실제로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 문제들은 중하 난이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행학습을 하면서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시험을 보던 아니면 선행을 아예 안 하고 이 문제를 풀던 저희는 이 아이들이 이 문제를 틀려오는 일은 거의 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긴 풀이를 써야 합니다.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똑같은 글을요, 내용을 이해하지 않고 그냥 쓴다라고만 해도요 1분 남짓한 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내신 시험이라고 하는 시험 50분 동안 진행이 되거든요. 그 50분 동안 적게는 20문제, 많게는 25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한 문제당 주어지는 시간이 2분 내지 2분 30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끝나면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왜 죄송한데 제가 시험 끝나고 봤는데요, 이렇게 풀면 되는데 못 풀었어요. 근데 시험 때문에 왜 못 풀었어? 시간이 없었어요. 생각이 안 났어요. 대다수의 아이들이 이것 때문에 문제를 겪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어디에서 확보해야 하느냐도 또 문제인데요. 그래서 앞에 설명을 원장님께서 잠깐 해주셨지만 미적분 활용풀이도 같이 마련을 해두었습니다. 이 미적분이라고 이름이 바뀐 이후부터요, 어머님들께서 조금 아이들이 조금 부담을 많이 느껴요.
미적분 1은요 기존에 있던 수투 과정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배우는 과정이고요. 이 과정을 심화 개념 없이 단순한 개념만 이해하더라도 풀이가 절반 정도로 줄어드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요 아이들은요 1분 내지 1분 15초 정도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들은 전부 다 상위권 문제에 집중하는 시간으로 활용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얻을 수 있는 건 1등급과 2등급을 구분하는 경쟁력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중학교에 비해 난이도도 올라가고요. 그 올라간 난이도에서 우리가 개념을 익숙하게 적용시킬 수 있게 된다면 아이들은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난이도를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되게 많을 거예요. 우리 애는 미적 2까지 다 끝났어. 그래서 이제 걱정 없어. 고등학교 가서 잘할 거야 라고 하시던 주변의 어머님들께서 큰일 났다. 우리 애가 중학교 때 3년 내내 A만 받았는데 고등학교 올라갔더니 3등급 받았다. 4등급 받았다. 이런 얘기 아마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럼 그런 일이 왜 벌어지느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고 계시는 자료는요 2025년 3학년 1학기입니다. 지금 현재 예비고1 설명회를 오셔서 아이들이 직접 이번 1학기에 받았던 분포 비율입니다. 지금 어머님들께서 아시는 학교도 있으실 거고요 모르는 학교도 있으실 겁니다. 혹은 내 학교가 안 나와서 너무 아쉬워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해당 내용은 교육청 알림이를 통해 공지가 되어 있고 만약에 찾아보기 조금 어려우시다면 저희도 이 내용을 다 정리해서 외우고 있지는 않아요. 필요한 내용들만 정리를 해놨는데 미리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찾아서 이 학교는 이렇게 A를 받았습니다 정도는 최선을 다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적게는 24.3%, 많게는 72.1%라는 비율을 A를 받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40 후반 정도의 비율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게는 4분의 1 정도, 많게는 70% 정도, 그리고 대체적으로는 절반의 친구들이 A라는 비율을 받고 있다는 건데요. 중학교에서 우리 아이가 A 받아왔으면 잘한 거 맞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친구들은요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고 다음과 같은 등급을 받게 됩니다. 왼쪽에 보시는 등급제는 9등급제, 현재 수능과 모의고사에서 적용되는 등급제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5등급제는 수시, 즉 내신에 적용되는 등급제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40% 후반대에 있는 그 A등급의 친구들은 어떤 등급을 받게 되느냐? 정시에서는 5등급의 비율을 받게 되고요. 수시에서는 3등급의 비율을 받게 됩니다. 조금 심각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앞의 내용인데요. 심한 경우에는 각 중학교에 72%나 되는 친구들이 전부 다 A를 받았습니다. 저 학교에 있는 친구들은 대다수가 다 공부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 고등학교에 갑니다. 그러면 실제 받게 되는 정시는 6등급, 수시는 4등급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 친구들이 모두 다 그런 등급을 받게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A등급을 받았던 이 친구들 중에 누군가는 이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양도 많아졌고요. 난이도도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비율 자체도 너무 줄어버렸어요. 고등학교 수학이 지금처럼 바뀌었는데요. 죄송합니다. 바뀐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어려웠는데요. 심지어 이번 연도부터 현 고1 친구들부터 바뀐 점이 있습니다. 아마 어머님들도 다들 알고 계시는 그런 내용일 텐데요.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아마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이들의 공부에 있어서 아이들의 선택권을 존중한다. 아이들도 대학생들처럼 과목 골라서 이수하게끔 만들어주자 라는 이야기의 취지로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최근에 6개 대학에서 우리는 고교학점제 이렇게 반영할 거야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정확한 내용은요. 현재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저도 가장 최신화된 정보를 토대로 어머님들께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거고요. 가장 확실한 정보는 내년 4월이면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현 고1 친구들이 입시 요강을 받을 때 그때 그 친구들의 내용을 토대로 현재 아이들도 반영이 될 텐데요. 현재까지 나온 내용으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글씨가 조금 작아서 아마 프린트로 보시면 좀 편하실 수 있는데요. 생명과학, 환경, 생활과학, 농림대학에서
대표적으로 생물학과 있을 수 있고요. 유전생명공학과, 가정교육과 등등 생명공학과, 생명과학과 이렇게 학과들이 보이네요. 해당 학과들은요, 핵심 과목으로 대수와 미적원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기존에 있던 수원과 수투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권장 과목으로 미적분2, 확률과 통계를 권장한다고 합니다. 미적분2는 기존에 있던 미적분이라고 불리우던 과목입니다. 수학학원이니만큼 과학 과목은 빼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물리기계 계열입니다. 물리학과, 응용물리학과, 기계공학과, 기계공학부가 해당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 핵심 과목으로요, 앞 과정과 다르게 변화했습니다. 이제는 핵심 과정에 대수, 미적원뿐만 아니라 미적2와 기하도 요구한다고 합니다. 수능 바뀐 거 아마 알고 계신 어머님들도 많으실 거예요. 기존에는 지금 현 고2, 고3 친구들까지는 미적, 확통, 기하를 선택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아닙니다. 확률과 통계로 수능을 볼 텐데요. 그래서 간혹 심심치 않게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확률과 통계까지만 하면 되는데 저희 아이가 미적2를 꼭 해야 될까요? 제가 3달 전쯤만 해도요, 해당 문의에 대해서 문동글의 답변을 드렸습니다. 아마 해야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만 말씀을 드렸어요. 발표까지 나왔습니다. 미적2와 기하를 핵심 과목으로 요구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학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도 요즘 되게 인기가 많죠. AI 열풍이 불면서 컴퓨터 관련 학과들, 소프트웨어 융합학과, 컴퓨터학과, IT 융합공학과, AI학과 등등의 학과들 또한 대수, 미적, 미적2, 기하까지 요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권장 과목의 확통과 인공지능 수학까지 들으면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사실 가장 관심이 많을 법한 의학 계열, 약학 계열. 사실 여기 있는 모든 어머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갔으면 좋겠는 학과 중에 하나잖아요. 해당 학과들 또한 핵심 과목으로 대수, 미적1, 미적2까지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방금 서론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해당 내용들은 명확한 내용이 아닙니다. 명확한 내용은 내년 4월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가 문제일 텐데요. 그럼 내년 4월까지 기다리자.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내년 4월까지 일단 공수원, 공수투만 하고 기다려봐라. 아니면 대수까지만 하고 기다려봐라. 그렇게 되면요, 아이들은 내년부터, 즉 고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총 4번의 방학이 끝나면 고3이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뭘 시키고 싶어도 시킬 수 없는 단계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요, 대체적으로 미투와 기하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정확하게 어머님들 미투 꼭 들으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는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합통만 보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까지는 이야기하기 어려우나 어머님들께서 보신 내용을 토대로 미루어 보았을 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메이저 학과들은 대다수 미적분2와 기하를 요구하고 있으며, 저희가 소위 기존에 불려왔던 문과와 이과, 통합을 원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과 계열의 학교들은 미적2, 기하 수강하실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이수를 해야 되고요. 지금 보니까 양도 되게 많아졌어요. 그리고 난이도도 되게 올라갔고요. 비율도 너무 줄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선택해서 과정을 들어야 되는데 그 선택도요, 옛날에 비해서 부담 줄여준다고 하더니 하나도 안 줄였어요. 결국에 부담을 줄이면 갈 수 있는 대학의 문이 좁아지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 겨울방학 때까지 미적1까지 이수를 해놓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럼 여기 학과 정도를 가고 싶어? 그럼 확통까지만 하면 되겠구나. 너는 이과 계열에 진학을 하고 싶어? 미투를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방향성은 잡힐 수 있는데요. 그럼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은 아직 해소가 안 돼 있는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만 조금 크게 강조를 해뒀고요. 나머지 부분은 조금 짧게 만들어 놨습니다. 궁금하시다면 프린트해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부의 가장 큰 정책인 것 같아요. 수능에 맞춰서 킬러 문항 배제 정책.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요. 킬러 문항을 배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학군지에서 어머님들께서 잘 아시는 내용 있죠? 너무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 친구들이 너무 많은 이 학군지에서 킬러 문항을 배제한다?
1등급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변별력을 확보해야 되는데요. 킬러 문항을 없앤 상태로 어디에서 변별력을 확보할 것인가? 어쩔 수 없이 준킬러 난이도에서 확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내용은요, 2024년도 수능 운영계획에서 가져왔는데요. 실제로 이건 2024년도부터 변화한 게 아닙니다. 전 실제로 수업 시간에 지금 현재까지 고등부만 계속 담당해오다 보니까 2020년도부터 선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정책은 이렇게 바뀔 것이다. 정말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 킬러 문항을 죽이고 있고요. 준킬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준킬러에서 요구하는 부분은요, 아이들의 독해력, 사고력, 정보 추론 능력입니다.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요, 훈련받은 아이들 절대로 고득점 밖에 놔두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1이면 1, 2면 2 이런 식으로 네가 외웠어? 그러면 너는 고득점을 받을 수 없어. 우리는 수학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시험이지 훈련받은 기계를 원하는 시험이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그 문항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뭘 활용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제는 단순 암기식 수학으로는 전혀 수학이 해결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해하는 수학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이해를 요구하는 수학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꼭 해야 되는 과정을 저희는 수업에 녹여냈습니다. 증명하는 수학인데요. 항상 아이들에게 증명을 요구합니다. 실제로 보내주시는 어머님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저희는 계백문이라는 교재를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증명을 무조건적으로 요구합니다. 이 증명을 토대로 오른쪽에 보시면 계백문의 내용을 조금 담아놨습니다. 나머지 정리 공식을 쓰고 증명하세요. 음수의 제곱근의 성질을 쓰고 증명하세요. 솔직한 말씀으로 저희도 제가 가르치고 있지만 저희 학원에 100% 아이들이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100%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는 사실에는 전혀 변함이 없고 실제로 90% 이상의 아이들은 해당 내용을 작성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를 한번 보시면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아이들이 쓴 겁니다. 제가 이거 이제 받았을 때 PPT 수정을 하면서 어떤 아이들 걸 넣을까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희 반 아이들 것도 있어서 리스트업에, 그래서 저희 반 아이들 걸로 넣으면 마음이 되게 편했겠지만 그럼 너무 편파적인 것 같아서 학년을 일부러 구분해서 넣었습니다. 지금 어머님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종이에는요,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쓴 시험지입니다. 근데 전혀 구분이 안 되죠. 누가 중학교 1학년이 쓴 건지 아마 모르실 겁니다. 그럴 정도로 저희들이 정말 100%가 다 만들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은 못 드리겠지만 100%가 쓸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할 것이며 실제로 현재까지 90% 이상의 아이들은 수행을 하고 있다. 저희는 해당 방법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해하는 수학 그리고 증명하는 수학을 토대로 수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어머님들께 말씀드린 내용은요, 우리 예비고1 친구들이 이 겨울방학을 맞이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그런데 이 이론과 좀 실제는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2부에서는 저 말고 이제 뒤에 계시는 김동영 선생님께서 앞으로 이제 1월부터 중간고사, 기말고사, 고등학교 올라가서까지 수업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그리고 저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김동현이고요. 현재 고2 S반, 고1 S반, 그리고 예비 고1에서 대수반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고등부를 계속 이 학원에서 담당을 하면서 학생들의 성과들을 내고 있고요. 사실 실제로도 1등급부터 물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들은 등급이 아직 올라야 되는 기회가 좀 많이 필요한 상황도 있지만 열심히 다들 공부를 해주고 있고 그거를 전반적으로 다뤄가면서 매년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지금 이번에 예비고1 담당하면서 굉장히 목적이 확실합니다. 이 예비고1 학생들이 내년에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성과를 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위한 정말 많은 회의를 통해서 가장 최적의 플랜을 찾아놨고 그거를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 우리 학원에서 강적이라는 교재로 평소에
공부를 하고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강적이라는 교재는 강남도 기출 적중 문제집이라고 해서 강적이고요. 이 강적 문제에는 이제 선생님들이 선별해 놓은 평가원 문제도 많고요. 교육청 문제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이 근방 학교에 있는 모든 학교들의 기출 문제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기출 문제들을 가지고 연습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앞서서 설명 들으셨겠지만 여기 보시면은 학생들이 이제 실제로 푸는 문제들인데 굉장히 어렵죠. 딱 봐도 이제 사실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를 정도로 어려운 문제들인데 이 문제들을 학생들이 한 번쯤 경험해보고 그 정답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한 번쯤 경험을 해본다면 실전에서 조금 부담감이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됩니다. 학생들에게 실제로 기출문제들 시간 많이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시험 문제 주고 2시간 동안 한번 풀어볼까 하면은 학생들 하나하나씩 뜯어보면서 자기가 배운 것들, 연습한 것들을 하나씩 적용해보면은 100점도 나오고요. 90점도 넘게 나오고요. 점수도 다 잘 나와요. 얼마든지 다 좋은 성과 낼 수 있는데 실전 시간은 굉장히 짧죠. 우리가 50분 내로 다 완성을 해야 되고요. 실전 시간 감안하면은 45분 정도 내에 모든 시험 문제는 실제로 끝나야 돼요. 그럼 그 시간 내에 이 어려운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이 경험이 정말 중요할 것 같고 경험을 토대로 가는 과정을 연습해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강적 교재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강적 교재, 평가원 문제, 교육청 문제, 기출 문제로 연습을 하다 보니까 실제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 그림은 이번 우리가 연습을 했던 강적에 있는 문제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요. 실제로 이번 2학기 중간고사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문제 유사성이 굉장히 보이죠. 그래서 이 강적을 연습했던 친구들은 문제를 보고 실제로 반갑습니다. 풀이 가이드가 머릿속에서 떠오르고 그걸 위해서 필요한 연산만 착착착 해서 정리가 많이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강적 문제들은 다음 페이지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강적 문제들은 절대 쉬운 난이도로 연습하는 기초 연산 문제가 아닙니다. 실전 문제들이고요.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들에서의 핵심을 요거를 경험 한번 해보는 게 항상 핵심이기 때문에 학생들 이번에는 경기여고 출제 문제였습니다. 이 오른쪽 문제가 거의 똑같이 나와가지고 제가 가르치는 고1 학생 중에 경기여고 학생은 시험지 보자마자 PC 무섭대요. 배점도 높아요. 배점도 높은 데에 분포되어 있는 문제들인데 연습했던 문제가 그대로 나왔네. 오케이, 몇 점은 잡고 시작한다 라는 그런 자신감을 또 심어주게 되고요. 네, 굉장히 좋은 연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대수반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예비고1 학생들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어떤 한 학생이 수업이 끝나고 저에게 찾아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저 일생일 때 고민이 있습니다. 진짜 이렇게까지 고민한 적이 없어요. 저 고등학교 어디 가야 돼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가장 큰 고민의 시기일 것 같아요. 1지망, 2지망 이제 적어서 내는데 선생님 어떻게 쓸까요? 어떻게 써볼까요? 한 6가지 대안을 가지고 와서 저한테 이 각각의 장단점을 돌아가면서 설명해달라고 합니다. 어머님들도 이제 가장 관심이 많으시죠. 우리 어디 고등학교 가야지, 내신이 조금 나을까, 면학 분위기는 좀 어떨까, 이런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일단 대표적으로 새 학교 부교재하고 시험 경향을 먼저 소개해 드리고요. 여기 써놓지 않은 많은 학교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보가 많거든요. 그렇게 조금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숙명여고 유명하죠. 네. 학교 시험 문제 난이도는 비교적 낮다라고 항상 일컬어지는데 내신 성적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적의 문제가 아니라 등급이 정말 안 나오는 학교로도 유명합니다. 이번 시험에서 객관식 15문항, 단답형 8문항 나왔고요. 이 숙명여고 시험은요, 매해 교육청과 평가원 문제들과 굉장히 유사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고요. 소수의 킬러 문항, 그리고 굉장히 비교적으로 앞에 문제들은 낮은 난이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금방 끝까지 도착을 했는데 마지막 마무리가 잘 안 되는 시험지인 편이고요. 덩달아 원래 현재 고2 학생들 기준으로는 프린트가 학교에서 나왔습니다. 그 프린트는 교육청 문제들의 30번, 이제 좀 높은 난이도의 문제들이죠. 이제 그 문제들이 프린트로 나왔었는데 대신에 그 어려운 문제들이 굉장히 유사하게 시험의 출제 연계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프린트만 연습을 해보자. 그 프린트 숫자도 바꿔보고 형식도 바꿔보고 유사 유형들을 연습하자 하면 성적이 잘 나왔는데 올해 이번 2학기 중간고사에는 이 근방 학교 중에서 제일 어려운 시험지로 꼽혔습니다. 숙명여고가 실제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매해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요. 제가 몇 년째 연습을 계속
시키고 있으면서 올해는 어떻습니다, 내년은 어떻습니다, 내후년은 어떻습니다, 작년은 어땠습니다. 이런 데이터 중에서 가장 정확한 거는 작년은 어땠고요, 재작년은 어땠는데 올해는 좀 어떤 분위기인 것 같으니 어떻게 대비를 해봅시다가 가장 정확한 지표가 될 것 같아요. 또 휘문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휘문고는 객관식 열문항, 서답형 열문항, 문항수가 비교적 적죠. 하지만 이 근방 중에서는 거의 최고 난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최고 난이도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숙명여고나 경기여고는 참고로 이 근방 기출 또는 평가원 문제들하고 유사성을 띄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휘문고는 그런 게 없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자체 제작을 한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 난이도가 굉장히 높고 1번부터 생각을 하고 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휘문고 담당했던 학생 친구도 열심히 해가지고 뒤에 고난도 문제들은 되게 자신 있게 풀었어요. 1번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번이 등급은 잘 나고 결과적으로는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그래도 요거는 1번부터 쉬운 문제, 보너스 문제라고 하는 게 거의 없고요. 항상 연습하는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상량이 굉장히 많아요. 한 문제에서도 요구하는 연상량 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높고 학생들이 좀 힘들어하는 시험지로 유명합니다. 또 경기여고는 객관식 수문항, 서술형 두문항. 근데 이 서술형 두문항이 배점이 높고요. 서술형 채점 기준표를 저희는 항상 확인을 하거든요. 각 항목마다 1점은 얼마, 1점은 얼마, 1점은 얼마 해가지고 다 나와 있어요. 그거에 대한 모든 매칭이 다 완성이 돼야지 서술형에서 배점이 완성이 돼요. 그러면은 바꿔 들어가서 사실 어떠한 공식을 쓸 때도 그냥 외운 공식 그대로 써봤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앞에서 어떠한 증명을 통해서 어떠한 내용을 설명을 하고 결과값을 내줘야지 서술형 배점에서 다 완성이 될 겁니다. 그런 시험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번 경기여고 시험지는 사실상 조금 쉬운 편이었습니다. 어떻게 쉬웠냐? 강적하고 유사성이 굉장히 높았어요. 바꿔 얘기하면 최근 기출하고 유사성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기출문제 많이 연습한 친구들 좋은 결과 나왔었습니다. 자, 요렇게 제가 대표적인 학교들 말씀드렸는데 지금 3학년 2학기 중간고사 보신 혹시 학부모님들 중에서 좀 당황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이번에 성적이 안 이상해요. 중학교에서는 그래도 90점 넘었어야 되는데 우리 70점 나왔어요. 그리고 얘 공부 안 하나 봐요. 되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일단 요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휘문고등학교 제가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1등급 컷이 얼마나 나올까요? 5등급제 기준으로 대충 예상해보시면은 그래도 80점, 90점 되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실 텐데 지금 최고 난이도 기준으로 얘기를 말씀드리면 60점대까지도 1등급 컷이 내려갔었어요. 실제로 60 후반대긴 하지만 69점 나오고 70점 나오면 안정적인 1등급 나오기도 합니다. 시험 문제 난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리고 학생들을 분포를 많이 시켜놔야겠죠. 상대평가다 보니까 점수가 몰리면 큰일 납니다. 재작년에 은강여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대형사고 한번 터졌었죠. 네, 한 개 틀렸는데 4등급이에요. 100점이 인원수를 초과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학교에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말고사를 말도 안 되게 어렵게 돼야 되죠. 결국 분포를 시켜서 학기 등급을 만들어야 되니까 결국 분포를 시켜서 그러면 그렇게까지 어려운 난이도가 나오면은 당연히 컴플레인 들어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학교에서도 민원 들어가요. 근데 이거 어떻게 풀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학교에서도 이제 난감해지겠죠. 그래서 상대평가에 맞는 시험지는 사실 난이도를 굉장히 높게 하고 그래서 학생들을 분류를 시켜놓고 최근에 실제로 그 기사가 떴습니다. 어떤 기사가 떴냐면은 중학생 때 앞에서 성남교 선생님이 말씀 주셨지만은 다들 잘하는 줄 알고 다 A등급이 나오고 있었는데 고등학교 올라와서 상대평가에 당황해서 학교 자퇴율이 높다. 고등학교 첫 시험 보고 오케이 나는 고등학교 말고 바로 정시 파이터 해가지고 자퇴하는 비율이 실제로도 높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좀 방지를 시키고자 사실 3학년 2학기 저 학생들한테 항상 강조하거든요. 내용은 정말 중요하다. 왜? 고등과정 연계성이 너무 높다. 삼각비 배웠으면 삼각함수 그대로 들어가야 되고 원가직선 배웠으면 원의 방정식 그대로 들어가야 된다. 통계 배웠으면 너네 다 수능 확통 보잖아. 그거 그대로 들어간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중요한 내용에 비해서 사실 시험은 중요도가 죄송스럽지만 조금 떨어지죠. 네, 자사고나 어떤 특목고 지원할 때도 3학년 2학기 성적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학교에서도 연습하고자 실제 난이도를 높게 내고 있었어요. 몇 년 전부터. 근데 올해부터는 더 많은 비율의 학교들이 실제로 3학년 2학기 시험은 좀 높은 난이도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직 시험 이제 기말고사 한 번만 보는 학교의 경우에도
얘기 듣고 있습니다. 도곡중학교 얘기 들었는데 도곡중학교 추석 때 그 문제 리빌딩 했다고 다시 한번 난이도 높게 정리 한번 하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실제로 점수가 낮다고 하더라도 학생이 얼마나 그거를 제한 시간 내에 정리를 잘 했는지 시험지 점검을 하면서 공부량을 확인하셔야지 점수 이게 뭐야 라고 절대 하시면 안 돼요. 회문고 학생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70점 나와가지고. 제가 가르쳤던 학생이 중동고등학교 72점 나와서 선생님 저 진짜 큰일 난 것 같아요 했어요. 그 친구 1등 나왔습니다. 중요한 거는 점수가 아니고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비교 우위에 쓰는 거고. 그러면 내가 이 제한 시간 내에 많은 양의 정보를 잘 표현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기타 학교들 궁금하신 학교들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 학원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 저한테 연락 주셔도 되고 좀 이따 간담회 때 어느 학교 어때요도 많이 물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사실상 생각해보면 이 중간고사를 위해서 우리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달에 보통 시험 보거든요. 반년을 투자를 하죠. 이 중간고사에 왜 그렇게 오랜 시간 투자를 하면서 대비를 많이 할까요? 정말 중요한 시험이에요. 정말 중요한 시험이에요. 왜 중요하냐? 이 내일을 올라타는 첫 시발점이 되겠죠. 잘하면 상승곡선 쭉 탑니다. 실제로 첫 중간고사 잘 본 학생이 성적이 툭툭 떨어지는 경우 없어요. 처음 잘 보면 이 정도 공부해야 되나 봐요. 근데 이제 6개월 동안 준비한 중간고사를 봤죠. 그럼 기말고사는요? 한 달 반 뒤에 봐요. 그럼 학생이 6개월치 공부를 못하죠. 도저히. 물리적 시간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공부의 질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 공부하면 저 정도 점수가 나와서 내가 어떤 등급이 나올 수 있는데 나 이제 그거 아는데 나한테 물리적 시간이 없으면 밀도를 높여야지 라는 계산이 학생들도 연습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첫 중간고사를 조금 못 봤다. 흔한 일이죠. 이제 상대평가 시험지 보고 당황해가지고 이렇게 너무 얼어서 실제로 학생들 긴장도 정말 많이 하거든요. 학생들 긴장해가지고 벌벌 떨면서 선생님 진짜 눈앞에 하얀 거를 처음 경험해봤어요 하는 학생도 있어요. 그렇게 성적이 안 좋게 나왔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점점 떨어져요.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마음을 내신은 아닌가 봐라는 생각을 조금씩 품게 돼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사실은 학교의 케어도 조금 부족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에게 어필해야죠. 저 아주 괜찮은 인재예요. 어필해놔야죠. 저 열심히 챙겨주세요. 저 열심히 할 거고요. 저 좋은 입시 결과를 한번 만들고 싶으니까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수단이 시험이겠죠. 네, 그래서 첫 중간고사 정말 열심히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실전 내신이라고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실전 내신이라는 얘기는 정말 진심으로 보는 첫 상대평가죠. 3월 모의고사 봅니다. 3월 모의고사 대부분 보는데 3월 모의고사는 사실 전국 단위 지표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 절대평가 체감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처음에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모의고사는 100점 아니야? 모의고사에서 1등급 안 하고 공부 안 하는 거 아니야? 그거는 이제 3월 모의고사 중등 과정에 한계되어 있는 내용이고 점점 당연히 모의고사가 이제 어려워지고 연습해야 되는 양도 많아지고 점수도 쭉쭉 떨어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등급이라는 게 조금 안정화가 되기 때문에 실전 내신이라고 친다면 첫 중간고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근방의 모든 학원들이 사실 지금부터 11월 달부터 모든 포커싱을 첫 중간고사에 맞추는 거예요. 학생들이 레일을 잘 타게 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또 어떻게 관리를 하냐? 실전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실전 연습을 많이 해줘야 돼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내신 모의고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신 모의고사. 중학교 우리 이제 학생들도 사실 내신 대비 기간 되면은 내신 모의고사 보고 있죠. 근데 그거랑 정말 차원이 다를 거예요. 실제 기출 문제들로 출제가 되고요. 실제 기출 문제, 교육청 문제, 난이도, 배합 정확하게 저희가 다 계산을 해서 조금 더 구체화된 시험을 보게 됩니다. 학교 시험 그대로 가져오지 않아요. 학교 시험보다 당연히 좀 더 어렵게 봐요. 동시에 OMR 카드 제 시간에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풀이과정 점검도 다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른 오답 풀이까지 완성을 끝까지 다 따라가게 됩니다. 고등학교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계속 오답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어떠한 교재를 풀고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고쟁이 교재를 연습을 합니다. 고쟁이라는 교재는
내신하고 연계성이 높은데 그 이유가 일단은 교육청 평가원 문제의 베이직에 변형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매칭률이 좋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고생이 교재 우리 예비고일 학생들 내년 3월 기준으로 완성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완성이 다 됐으면은 그 책은 이제 끝? 절대 아니죠. 학생들 아무데나 펴도 그 어떤 문제도 다 풀 수 있어야지 그 교재는 완성이 되는 거겠죠. 그럼 그 이후에는 실전 문제의 교재의 강적이나 또는 저희가 또 새롭게 리뉴얼하고 있는 강적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더 연습을 시키기 위해서 그거까지 연습을 추가로 하고 고재인 같은 교재는 이제 오답 계속 유지를 해가면서 오답 반복 연습을 또 해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챙겨갈 거고 중간중간 교재 완성도를 확인하는 시험도 있습니다. 주말 테스트라고 저희 이제 지금도 계속 보고 있죠. 그래서 시험은 이렇게 두 가지를 보게 될 거고요. 주말 테스트뿐만 아니라 내신 모의고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고등부 선생님들 주말 테스트 점수 굉장히 좋아도 안 믿습니다. 교재만 잘 풀 수 있잖아요. 실력이 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전에서 결과 나와야죠. 그러면은 내신 모의고사는 성적이 조금 낮고 주말 테스트 성적이 좋아요. 그럼 사실 이제 교재는 잘 풀고 있구나라고 끝낼 수 있지만 저희는 끝까지 책임지고 주말 보강 거의 풀로 하고 있습니다. 네. 수업이 끝나고 나서 스터디 카페도 이동합니다. 지금 이 별관에 지하 1층에 보시면 스터디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스터디 카페로 가서 학생들 12시까지 그날 본 시험이나 그날 배웠던 수업 내용에서 좀 힘들거나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질문 받고 클리닉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스터디 카페를 활용한 시간입니다. 자, 여기서 또 저희가 자랑하고 싶은 포인트가 사실 클리닉으로 이동하고 이렇게 주말 보강을 하고 또는 스터디 카페를 갔었을 때 일반적으로 클리닉 담당 조교 선생님이 따로 가시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직접 갑니다. 저희가 직접 가서 1대1 원바이원 코치 과외가 시작됩니다. 부족한 부분 주간 목표로 해가지고 그 주간에서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돼요. 앞으로 계속 양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놓치지 않고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선생님들 정말 열정 가득하십니다. 실력 정말 증명되어 있고요. 한 분도 빠지시는 분이 없어요. 정말 쉬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고 저희 주말에도 정말 선생님들 나오셔가지고 정말 쉬지 않고 학생들 챙기고 연습시키고 시험 기간 되면은 선생님들 거의 여기서 사세요. 집에 있는 시간보다 여기 있는 시간이 당연히 더 길어요. 학생들 옆에 원바이원 붙어가지고 계속 챙기고 정리해주고 그리고 단순한 수업이 목표가 아니에요. 전달만 해가지고 대화가 끝날 것 같으면 정말 행복하겠지만 전달만 해서는 부족합니다. 목표 설정 같이 해주고요. 점검해주고요. 피드백 끝까지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제대로 된 관리도 항상 챙겨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강조드렸던 내용의 연속입니다. 미적분 1까지는 무조건 완성이 꼭 돼야 돼요. 내년 3월 들어가는 시점에서 미적분 1까지는 정말 완성이 꼭 돼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예비고일 학생들 로드맵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지금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이번 11월 달에 들어가게 되는 그 반들의 명들이 나와 있고요. 지금 만약에 10월 달 기준으로 대수 심화반을 하고 있다. 그럼 다음 과정은 미적분 1 기본반이 되겠죠. 그래서 이 학생들은 11월 5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미적분 1 기본을 계속 정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특강에서는 공통수학 2 심화라던가 대수 심화라던가 미적분 1 심화까지를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지금 만약에 대수 기본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제 11월 5일부터는 대수 심화를 하게 될 거예요. 대수 심화를 하게 되고 대수 심화를 하고 나서 이제 미적분 1 특강을 들어가면서 미적분 1까지를 완성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걱정되시는 가장 큰 요소들이 그러면 미적분 1 심화가 안 되는데 괜찮을까요? 그리고 또 여기 공통수학 2 기본반 이런 분들은 이제 대수 미적분만 바로 들어가는데 심화가 안 되는데 괜찮을까요? 일단 핵심을 가장 첫 번째로 미적분 1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미적분 1은 저는 수업을 할 때 항상 두 단계로 나눠서 수업을 해요. 선행용과 실전 내신용. 제가 절대 차별하고 이렇게 안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저 고2 학생들 내신 대비할 때 수업 삼각함수, 죄송합니다. 삼차 함수 그래프 하나 그려놓고 3시간 동안 설명했어요. 이번 월요일날 고2 S반인데 그 반 학생들 성적 훌륭하거든요. 그 친구들 삼각함수 하나만 가지고도 정리 그렇게 심화도가 엄청 높아져요. 수능 직전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연습을 지금 해야 되냐? 하면 좋죠.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으면 정말 하면 좋죠. 그런데 공통수학 1 아까 풀이 보셨잖아요.
미적분 1을 쓸 수 있는 친구와 쓸 수 없는 친구의 시간 차이는 정말 극명하게 나기 시작합니다. 공통수학 2에서도 더 차이가 많이 나게 돼요. 조금 전문 용어 써서 말씀을 드리면 접선이라는 단어를 쓰게 될 때 가장 큰 차이를 또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미적분 1의 기본까지는 기본 연산법이라던가 기본 활용법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꼭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또 동시에 저희 11월 5일부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6개월간의 대장정이 시작됩니다. 이제부터는 중3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모두 예비 고1이에요. 예비 고1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과정 내신 대비가 당연히 시작돼야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고쟁이 교육제가 바로 시작이 됩니다. 공통수학 1에 대한 교육가 바로 진행이 될 거고요. 공통수학 1, 오랜만에 봐서 기억 안 나겠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스텝, 투스텝, 기본 개념 설명부터 다시 들어가면서 수업 시간에 같이 녹여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월, 수, 금 수업의 경우에 월요일이 이제 공통수학 1 복습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시험도 고등학교 1학년 내신 모의고사를 볼 거예요. 11월 달부터. 그렇게 하고 이제 수요일날 주말 테스트 보고 이어서 선행 나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화목 수업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화목 수업인 경우에는 화요일날 공통수학 1 복습 당연히 진행이 되고요. 원, 투 스텝 메인으로 연습이 됩니다. 그렇게 되고 선행 진행 같이 되고요. 시험은 내신 모의고사 보고 목요일은 선행 중점적으로 더 나가고 이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3스텝은 언제 하냐? 바로 넘어가서 정규가 시작되는 1월 2일 바로 이제 공통수학 1 강적도 같이 나갈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교육청 평가 문제 같이 연습하면서 고쟁이 3스텝 완성 다 짓고 이 고쟁이는 완벽하게 수학가 끝난 상태로 공통수학 2 내신도 같이 진행을 합니다. 학생들이 다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그거에 맞는 전략을 준비를 해야겠죠. 당연히 굉장히 오랜 시간 준비해 놓은 전략과 구체화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공통수학 2 또한 고쟁이로 학생들 리뷰 복습 계속 시켜가면서 연습 같이 들어갈 겁니다. 학생들이 지금도 저에게 물어봐요. 이제 사실 제가 봤었을 때 아직 공부 습관이나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냥 사실 해맑아요. 그러니까 막 학원 오는 것도 즐겁고 그냥 즐겁게 지내고 있는데 선생님 갑자기 저한테 뜬금없이 얘기를 합니다. 저 의대 가고 싶어요. 조금 실례지만 사실 나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왜? 이 친구 잠깐 2달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제가 거짓말 아니고 진짜 진심으로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지금 예비고일 이 시점에서 학생이 엄마 나 갑자기 공부해야 돼. 나 정말 열심히 해볼래. 나 어디 대학교 가고 싶어졌어. 이유는 정말 다양합니다. 저는 제가 목표한 대학교를 갔어요. 간 이유 정말 단순했어요. 중학교 3학년 이 시점에 대학교 탐방 가죠. 대학교 탐방 갔는데 홍보대사 선배님이 너무 이쁘셔서 난 이 학교 갈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정말 공부했고 전략 계속 맞춰봤어요. 물론 저는 그 당시에 혼자서 못해서 정말 좋은 선생님들의 도움 많이 받아가면서 계속 쉬지 않고 맞춰서 연습을 했고 저는 성공을 했다기보다는 성취를 했죠. 원하는 목표에 들어갔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목표 설정을 얼마든지 높게 잡으라고 저는 항상 학생들한테 강조를 해요. 어디 가고 싶니? 뭐 예를 들어서 좀 특정 학교를 말씀드리면 좀 죄송스러우니까 뭐 A 대학교로 가고 싶다. 높여? 웃으면서 꼭 강조를 합니다. 왜? 더 높여? 더 높여? 더 높여? 그럼 어디까지 올려요? 네가 갈 수 있는 제일 여기 가면 더 할 나위 없다 싶은 학교를 잡아봐. 대신에 그거에 맞는 행동만 하면 넌 갈 수 있어. 지금부터 시간은 너무 충분해. 너무 충분해. 그리고 항상 강조합니다. 내년 되면 얘기 못 해준다. 꼭 강조해요. 실제로 내년이 돼 있는 고1 학생들 있죠? 고1 학생들 상처받았어요. 얼마 전에 중간고사 끝나고. 선생님 저 어디 가고 싶어요. 일단은 어디까지로 잡아볼까요? 당연히 얘기는 달라져야지. 저 지금 절대 이렇게 허언으로 어디든 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해마다 제가 할 수 있는 말의 한계치가 달라질 거예요. 고3 학생이 공부 습관 이제 잡았어요. 선생님 저 의대 가고 싶어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니까. 우리 그래도 좋은 학교 많으니까. 그죠? 네. 지금 우리 예비고일 학생들은 무궁무진합니다. 아직 즐겁게 노는 것들이 좋은 학생들도 자리만 잘 잡아주고 옆에서 1대1 밀착 수업만 잘 진행이 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제가 방학 때
12월 달부터 항상 학생들하고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모든 저희 본부 선생님들한테도 전파가 되어 있습니다. 자, 혼자 공부하는 습관이 잘 안 잡혀요, 학생들. 사실 맞지 않나요? 그럼 제 반 지금 수업 듣고 있는 학부모님이 계시다면 아마 보신 적은 있으실 텐데, 저 그래서 데일리 숙제도 짜줘요. 지금부터 연습 좀 하라고. 매일 숙제하는 연습까지. 그래서 그거의 첫 번째는 수업 끝난 날 딱 3문제라도 집에 가서 한번 푸는 거예요. 사실 퍼포먼스죠. 3문제 푸는 거 큰 도움 안 돼요. 근데 그날 배운 거 한번 그날 스스로 풀어보는 거, 이게 공부 습관의 1단계. 그래서 그거를 꼭 줍니다. 그리고 그거 지키는 학생은 네, 많지 않습니다. 그거 밀려서 항상 하고요. 밀려서 하다 보니까 당연히 숙제 못 하고요. 근데 지금부터 계속 그걸 하다 보면 학생들이 이게 주어져 있을 때, 계획표가 주어져 있고 습관을 교정해 줄 때 그거를 못 지켰을 때 불편함이 조금씩은 있어야 돼요. 아무렇지도 않고 이거를 무지하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잡아놓으면은 이제 1월달쯤 됐을 때 좀 미흡해지겠죠. 해가 바뀌었죠. 3월달이 됐을 때 새로운 교복을 입고 이제 불안함은 증폭되겠죠. 그쯤 됐을 때는 많이들 변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천천히 조금씩 습관 교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부는 정말 장기 마라톤이죠. 아무리 누차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는 장기 마라톤이죠. 고등학교 관련 얘기 하나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학생 학부모님들 내신 성적 따지게 하려고 이제 보통은 여고 가면은 내신 성적이 잘 안 나올 것 같으니 학생들 너무 치열하니까 공학 보내시면 좀 잘 나오실 것 같죠. 제가 진짜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런 거 없어요. 남학생이 더 잘 받는다가 아니라 1학년 때는 솔직히 어쩔 수 없이 여학생들이 실제로 높아요. 2학년쯤 됐었을 때 전력 질주를 하는 그 학생들이 진짜 체력 이슈로 점점 성적이 유지는 되는데 등수가 떨어져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성적이 아닌데 등수는 되고 실제로 꿋꿋이 그 자리 그대로 루틴화 시켜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거 체력 어마어마하게 요구해요. 저 학생들한테 어제 또 한 10분 정도 잔소리를 하면서 이 얘기도 했어요. 새벽 3시까지 공부했다고 자랑하지만 그게 제일 최악이야. 솔직히 핸드폰 없이 너 그 시간 동안 못 버티잖아. 맞지 않을까요? 1시에 자도 12시에 자도 괜찮아. 일찍 일어나서 루틴화 시킨 공부를 해. 그게 진짜 공부야. 항상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그죠? 사실 학부모님들이 들으실 게 아니라 학생이 들어야 될 얘기들이죠. 이 정도 열정 있으시면 학생들 다 잘했습니다. 그죠? 네. 습관 잡는 거. 그리고 그거에 따른 저희가 항상 회의를 하고 세미나도 하고 계속 연구를 합니다. 매주 하고 있어요. 선생님들 그냥 평소에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그대로 표현하고 그냥 적당히 수업하고 빠지지 않습니다. 정말 매번 원장님이나 실장님하고 또 실시간으로 계속 얘기합니다. 이 학생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좀 해주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거에 따른 회의의 결과도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지금도 준비하면 정말 충분하고요. 성장은 준비된 곳에서 시작되는 만큼 정말 준비 잘 해줄 수 있도록 저희는 성적을 올리는 방법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올린 사례도 충분히 많습니다. 어디든 마찬가지지만 정말 자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저희 현재 시간표 관련 안내 설명을 실장님께서 이어서 해주실 거고요. 시간표 보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면 되겠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현정 수학학원의 상담실장입니다. 나영환입니다. 대략 1시간 정도가 지났는데 저희가 사실 준비한 시간보다 조금 더 길어지긴 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설명드릴 내용은 시간표 관련돼서 설명드릴 건데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 보니까 대부분 사실은 재원생분들이 많으시고 실제 지금 수업 듣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 학원에 대한 시간표를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서 이거 갖고 계시니까요. 이 21페이지 로드맵을 보시면 저희가 지금 현재 듣고 있는 과정의 수업이 다음 주 기말고사 내신이 들어가요. 그래서 11월 4일날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11월 5일부터 시작하는 시간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내가 기준을 봐야 될 그 반이 이거 전 단계 반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 학생의 수업을. 그래서 내가 지금 공통수학 1을 하고 있다. 그러면 공통수학 2를 시작할 거라고 보시면 되고, 네, 그리고 공통수학 2 심화를 하고 있다 그러면 대수 기본반을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학원의 그 수업 일정이 기본 끝나고 심화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과정 넘어가서 기본하고 심화하고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C1을 보면 공통수학 2 심화 복습반이라고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임경우 선생님께서 하시는 수업이고, 현재 미적분원 심화를 하고 있어요. 그 미적분원까지 끝났기 때문에 얘네를 바로 확통을 시키는 건 아니고, 저희가 아까 김도현님께서 공통수학 1을 복습할 수 있는 시간 되게 길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공통수학 2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상당히 짧아요. 공통수학 2, 공통수학 1을 끝나고 나면 7월 중순부터 해서 한 2달 정도? 네, 많아야 2달. 그렇기 때문에 이반은 확통을 들어가지 않고 바로 공통수학 2로 복습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반만 좀 다른 거고, C2-1, 2는 미적분원 기본이 현재 진행 중이고 이번 주에 끝나는 반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 선행 과정을 하면서 공통수학 1에 대한 그 고증의 복습을 같이 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나서 1월달이 되면 특강은 뭐냐면, 이제 1월달이 됐을 때는 모든 반명이 어떻게 나오냐면 막 고1 S반, A반, B반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현재는 과정별로 반이 그 반명이 되어 있지만 1월달이 되는 순간에 고1 S반, A반, B반 이렇게 해서 수준별로 나눌 거고, 이 수준별을 나누기 위한 테스트를 12월 중에 한번 볼 거예요. 한번 볼 거고, 이제 안 나간 선행 진도는 다 방학 때 특강으로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특강에서 선행 진도를 나가고, 정규반에서는 저녁에는 공통수학 1부터 다시 복습을 시작할 겁니다. 그게 오른쪽에 나와 있는 특강과 정규 1월부터 2월 말까지에 대한 스케줄이에요. 1월 2일이 되면 정규반은 바로 시작을 할 거고요. 그리고 특강은 아마 학생을 조금 좀 파악하긴 해야 될 텐데, 요새 학교들의 추세가 1월 되었다고 바로 방학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계약하는 거 없이 풀로 방학을 하다 보니까 아마 1월 2일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특강은 학생 일정을 좀 파악하고 나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통수학 1이랑 공통수학 2에 대한 내신을 정규반에서 진행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정규반이 주 3회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제 1월달이 되는 순간에 다 주 2회로 바뀝니다. 아마 현재도 주 2회로 하고 있는 반들이 있을 거예요. 일부 반들은. 그래서 이제는 1월달부터는 모든 정규반들이 주 2회로 바뀝니다. 이게 이제 프로젝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수업을 등원하는 시간들은 다 5시 30분부터 10시까지로 바뀌어요. 5시까지는 학원을 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5시 30분부터 10시까지로 바뀝니다. 거기에 지금 이제 현재랑 이제 그 예비고일 돼서 고등학교 올라가서 좀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4페이지 여기 이제 시간표가 있습니다. 시간표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사실 다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뭐 미적분원 C화반, 실력적으로 학과고 쌤, 그 다음에 계량부는 학원 자체 부교재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공통수학원 내신 고쟁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고쟁을 같이 복습한다는 내용이고, 저희가 이제 좀 특이하게 별표처럼 게 있죠. 밑에 보시면 특강이라고 해서 공통수학 2 심화 특강 토요일날, 공통수학 1 심화 특강 토요일날, 공통수학 1을 정규 수업에 대해서 이제 선행지도 나가면서도 1회씩 복습을 하지만 사실 이걸로도 부족할 수 있기는 해요. 그래서 공통수학 1을 따로 1등급 수학이라는 교재로 따로 진행하는 특강을 또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진도 나가면서 나는 공통수학 1에 대한 다른 교재로 복습을 원한다 하는 친구들은 아마 병행해서 수강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세트 강좌라고 해놨는데,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 진도를 내가 조금 늦어서 나는 진도를 좀 더 빨리 떼고 싶다. 그리고 11월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학생들이 학교에서 하는 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수학에 대한 시간을 12월 말까지 많이 좀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동시에 수학할 수 있는 강좌를 만들어 놨어요. 대신 이제 학원을 거의 일주일에 매일 와요, 수학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진도 나갈 수 있는 강좌를 구성해 놨는데, 실제로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꽤 있어요. 메뉴 보면 미적분원이랑 대수심화를 같이 수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통수학 1 문제풀이 하면서 공통수학 2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일이 이렇게 되면 월화수목금 되는 거죠.
적진 않은데 이게 이제 거의 한 달 반이라는 시간이니까 요 정도 투자하게 되면 이제 겨울방학 때는 내수하고 내부까지는 집을 나갈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정규반을 하면서 그 전통수업 2나 전통수업 1에 대한 특강을 어떤 걸 줘야 될지는 선생님들께서 전화 한 번씩 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통화해보실 거고 저도 다음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장 한번 넘겨놓으면요. 이제 그 학원에서 지금 실제 수업하고 있는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는 이제 안내문입니다. 학원에 입학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학원 수업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고 실제로 이제 입학을 하려면 선행과정으로 시험 보고 있고요. 그 선행 시험 보고 그다음에 그 반에 맞춰가지고 레벨이 결정돼서 입학을 해서 수업을 듣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뭐 다른 내용들은 뭐 교재 나와 있고요. 그리고 구교재라고 쓰고 있는 이제 계획문 아까 손학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이고 그다음에 테스트 보고 있다 라는 내용인데 생각보다 4번에 대한 내용이 이건 진짜 그냥 학원의 학생들에 대한 동기부여 차원이거든요. 4번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 시험을 잘 보면 3점을 줘요. 그러면 저희가 정한 학기 중에 중간고사 기간까지 자르거나 혹은 한 학기 통틀어가지고 3점을 받은 학생들의 그 집계를 해서 50점 이상인 학생들은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예전에는 1등만 상을 줬어요. 예를 들어 100명이면 1등만 상을 받아요. 그럼 나머지 애들이 상점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안 되기 때문에 50점 이상은 이걸 포인트로 바꿔주자. 카드 포인트처럼. 그래서 그 CU 기프티콘으로 50점 이상은 100원씩 환산해가지고 50점이면 5,000원. 그 제일 많이 받는 학생이 보통 2만 원만 받더라고요. 그 애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이게 중학교 1학년, 2학년 애들 여기 목을 매요. 근데 이게 중성 고등학교 마찬가지예요. 이게 티를 안 내긴 하는데 받으면 되게 좋아요. 누구나 그렇잖아요. 저희도 막 응모해가지고 객통 받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여기다 시험 잘 보면 주고 대신 주말 테스트 보는 날 아프거나 안 오는 학생들이 진짜 있어요. 많아요. 예를 들어 월수금이면 저희가 수요일날 주말 테스트 무조건 시험 보는데 이날 공부가 좀 덜 돼 있거나 이런 애들이 안 오려고 해요. 그리고 조퇴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이 시험을 안 보면 30점이 무조건 들어가거든요. 이거 아마 모르실 수 있어요. 그냥 결석하면 30점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주말 테스트 보는 날 결석을 하면 30점이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벌점입니다. 그래서 숙제를 안 해오면 10점이 들어가지만 이거는 뭐 나중에 이제 주말 테스트 잘 봐서 상기시킬 수 있는데 이 벌점이 가장 큽니다. 시험을 안 보는 거에 있어서 원장님이 가장 강조하시는 부분인데 와서 하나를 만든 애가 시험을 안 보는 애보다 더 낫다. 와서 틀리더라도 시험 보라 이말 뜻이에요. 이말 뜻이고 그렇게 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뒤에 넘겨보시면 이제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결석할 경우에 대한 보강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희가 뒤에도 지금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있지만 모든 수업은 다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원칙적으로는 촬영된 영상을 보내드린다. 그리고 영상과 숙제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아마 이제 실제로 체감하시기에는 대부분 선생님이 또 주말에 보강하세요. 결석하게 되면 성적이 안 좋기 때문에 그건 참고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원칙적으로 보강이 없습니다. 네, 영상과 숙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정인데 마지막에 이제 27페이지 보시면 뒤에 있는 2학기 개강 선행 중간고사 선행까지 끝났고 다음 주부터 기말 내신에서 11월 4일날 끝납니다. 27페이지. 그리고 예비고일 개강이 11월 5일 수요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12월 30일까지 저희가 진도를 나가면서 교정이 원을 편성을 시킬 텐데 그리고 12월 중에 동배치고사 한번 볼 거고요. 아마 토요일날 될 것 같겠는데요. 그래서 미리 언제 시험이 가능할지 파악해서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수업 없는 날 있으니까 이거 한번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정도 넘어가 볼까요? 이거는 이제 처음 오신 분들 계셔서 설명을 드리자면 수업 스케줄이 하루에 3시간 30분 기준이고요. 첫 수업은 5시부터 7시 25분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시험 보는 것부터 나가서 오답시키고 재시험 보는 건 학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교시는 6시 반부터 7시 반까지 시험 먼저 보고 마지막에 수업 듣고 있습니다. 이거 참고해서 가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오늘 이제 설명이 하고 나서 끝나면 실제로 선생님까지 만나서 대면에서 상담하실 기회가 많이 없어요. 보통 전화 많이 하시기 때문에 오늘은 선생님들과 간담을 준비해놨으니까 그 전에 선생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지금 예비군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 나오셔가지고 다 수정 한번 인사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들 나와주시고, 네, 그리고 다 끝나시면 나오셔가지고 질문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선생님들 직접 보시면 뒤에서 강의 잘 해드릴 거예요.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선생님. 잘생긴 손으로 펴주시면 되시고, 다 남자분이십니다. 네. 여자분 선생님도 계세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중상 예비군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다 남자분이시고, 한번 같이 하실까요? 아니면 불려줄까요? 다 같이 인사만 할까요? 네, 저희 예비군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입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끝나서 간담회 하실 분들은 간담회 하시고, 그다음에 질문 있으신 분들은 나와서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준비한 내용은 거기까지고 오늘 1시간 넘는 시간 동안